안녕하세요. 코인지 본부의 코인진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9.9K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 영상에서도 이제 라이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내일 새벽에 좀 많이 오를 수가 있다. 아니면 아침쯤이나. 그래서 지금 저점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4시간 봉상으로 1년선을 뚫으면 살아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구간을 여기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뭐 그 결과론적 얘기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지 말고 상승의 베팅을 세력들이 걸고 있는지 안 걸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1년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으면 이거는 간다. 혹은 1년선을 뚫거나 위에서 안착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간다라고 이 구간 때 프랙탈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도 일봉상으로 111선이 하락하고 나중에 반등을 칠 때도 우리가 뚜렷하게 찐반등이 있구나라고 제가 111선이 여기 터치했을 때 90%라고 했죠. 90%. 90% 반등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죠. 그 뒤에 뭐 거시경제를 여러분들에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를 채워드렸지만은 차트 분석만 얘기했을 때는 이것도 90%지만 확실하게 4시간 봉상으로 쪼개면 1년선을 뚫어줬을 때 1년선을 뚫어줬거나 안착했을 때 그때 진짜 찐반등이다 100%로 찐반등에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1년선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년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못 올렸죠. 이 역배열이 완성이 되지 않고 올리면 이게 가짜 상승이 다시 내려오거든요. 다행히 내려왔죠. 그래서 111선을 지금 정확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역별이 완성이 됐을 때 이 1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대로 올라간다라는 시그널이고, 역별이 완성이 됐을 때가 무조건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 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역별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얘기지만은 역별이 완성이 딱 되는 순간에는 마지막 하락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제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거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111선이 깨지면서, 역별이 완성이 여기 되어 있겠죠. 111선이 깨지면서 61선 부근에서 반등을 칠 가능성이 높다. 61선 레벨이 62K 혹은 61.9K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이 깨지면 61선 롱을 잡을 거고, 111선 위에서 놀고 있으면 111선 근처에서 롱을 좀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선만 지지를 잘 해주면 되거든요. 이 111선이 깨졌다 하더라도 패닉하지 마시고, 역별에 만들어지기 위한 파동이거든요. 이 역별이 완성이 되려면 여기서 행보하는 것보다 한번 쫙 빠지면 이 1년선이 쫙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결국에는 일봉상으로는 61선을 뚫을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때 브리핑이 이때 말씀드렸던 111선 이탈이 되면 61선 근처에서 제가 롱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1년선을 뚫으면 찐상승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브리핑이 이때 이제 라이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라이브에서 이제 제가 일단 위에서 안착하고 있을 때 이제 상승 출발이다. 제가 1년선을 뚫으면 이제 상승 출발이라고 했지만, 시그널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무조건 448에서 안착해 주는 거 보고 그냥 100%가 아니고 10,000%로 봤기 때문에 라이브를 그때 때마침 오늘 좀 이상해서 제가 라이브를 켰었거든요. 그때 멘트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년선 뚫으면 살아라고도 말씀드렸고, 오늘 새벽에 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쏠 수도 있어요. 새벽에 쏠 수도 있고, 내일 새벽일 수도 있고, 내일 아침일 수도 있고, 곧 저는 쏠 것 같아. 그러니까 생방송 켰겠지 제가. 유튜브 쇼츠를 좀 뽑아야 되는데, 올리지도 않는 쇼츠. 이렇게 얘기 들었고, 올리지 않은 쇼츠지만은 뭐 제가 이렇게 적중을 너무 많이 해서 솔직히 쇼츠 할 게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때까지 시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4시간 봉상을 뚫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쏠 것이다, 이 가격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생방송을 켰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런 이유가 이제 그 이후에 70K를 갔거든요. 70K 넘게. 그렇게 잡았던 이유가 엘리엇 파동 1파, 제가 이때 라이브 영상 때 20일 날 저녁 10시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10시면 여기입니다. 이날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날에 딱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
한 3시간 뒤에 진짜 깜짝으로 이렇게 팍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70K까지 1억까지 왔었거든요. 거의 김프가 안 껴져 있어서 1억까지는 지금 역프로고 뭐 1% 가지고 예전처럼 뭐 되어 있으면 벌써 1억을 찍고 왔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5일선이 21선 뚫고 61선을 뚫어버리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5일선이 이겁니다. 이 5일선이 21선 파란색을 뚫죠. 그 다음 61선 뚫어가지고 그 위에서 61선에서 안착하고 있길래 이거 곧 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기법도 기법이지만은 4시간 봉상으로 보면 이 구간에서 제가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이게 제가 제 기법상 어떤 거냐면, 이제 저녁 10시에 정확하게 맞춘 이유는 뭐 이렇게 하면서 제 기법을 말씀드렸거든요. 태그를 하면서.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3번 유형입니다. 3번 유형. 예, 그래서 시작점을 엘리엇 파동 1파를 뚫은 게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이제 뚫고 난 다음에 고점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중심값은 111선 레벨이거든요. 중심값. 이 111선이 이탈이 되면 장기 이평선까지 지지를 받고 2파로 간다. 이게 엘리엇 파동 유형이라 되어 있지만은 1파 이후에 2파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유형이거든요. 그게 3파도 똑같아요. 3파든 1파든 뭐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이 다음에 그럼 2파 다음에는 어떻게 3파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전부 다 이런 파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파의 유형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시간 봉상으로 장기 이평선 뚫었죠. 뚫고 난 다음에 고점을 형성을 하죠. 고점을 형성을 하고 요때는 4시간 봉상이니까 뭐 111선으로 볼 필요가 없고 뭐 5일선이나 21선을 보면 되거든요. 보통 21선을 봅니다. 21선을 보는데 이 21선이 중심값이라도 정하거든요. 이제 그 보는 프레임마다 달라요. 그래서 111선을 더 유동적이게 말해야 되고, 그래서 21선이 이탈되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고 2파가 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도 아까 21선이 제가 중심값이라 했죠. 일봉상으로는 111선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겠지만은 4시간 봉상 변동성이 크니까 막 위아래로 111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이런 경우에서는 정별이 완성이 안 된 경우에서는 21선을 기준값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간 봉상으로 이 다음 파동은 어떻게 이어질 거냐면 다음 파동에서는 여기 21선을 지지를 하면 21선이 지지를 하면 이 중심값을 깨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파동이 2번 유형이 되겠죠. 2번 유형 시작점을 뚫었죠. 뚫고 난 다음에 고점을 만들고 중심값 21선에서 행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파동 3파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4시간 봉상으로는 1파가 나왔고 눌림을 주고 2파가 나왔고 중심값 2번 유형에서 21선이 지지를 해주고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 21선이 깨지면 이 중심값이 깨지면 다시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3파가 나오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높은지 뭐 이대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1번 유형이겠죠. N자형으로 1파 2파 우리가 흔히 아는 N자형 그냥 1파 줬다가 2파 줬다가 3파 이게 그냥 그렇게 21선만 터치되고 올라가는 유형, 보통 이런 경우죠. 대상승장 때 뭐 이럴 때 이게 N자형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21선, 그렇게 크게 뭐 하락 없이 21선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그죠? 61선 근처도 안 오고 뭐 근처 한번 왔지만은 뭐 이렇게 N자형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패턴들, 이런 유형, 이런 게 N자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봉상이지만은 이제 이거는 일봉상이지만은 4시간 봉상으로 만약에 이 21선을 지지를 해주면 N자형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질지 오를지에 대해서는 제 기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엘리엇 파동 1파가 나왔을 때 이 길이만큼, 이 파동의 길이만큼 딱 보이죠? 이 파동의 길이가 448일선가 이 길이를 보십시오. 이 지분만큼 상승했던 이 지분만큼 2파가 나왔을 때 1.5배나 2배 이상 커져야 이게 진짜 상승이 크다, 찐상승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파보다 2파가 더 커야 되고 2파보다 3파가 더 커야 이 파동이 계속 우사형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눈으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파동보다 이 파동이 1.5배나 2배 이상 더 크잖아요. 그죠? 한 배만큼 더 크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N자형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5월 23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 3시 42분에 제가 69.4K 때 비트코인이 68.3K까지 하락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인 시황까지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시 이후에 그 다음에 6시 돼서 이 레벨이 어디까지 하락했냐면 69K에서 69.9K에서 69.9K에서 68.8K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8.34까지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111선까지 터치가 될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이 61선을 못 뚫었으니까. 그죠? 61선을 못 뚫었고 그래서 하락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향에서도 아까 앞에는 4시간 봉상으로 제가 봤잖아요. 그 4시간 봉상으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신뢰도가 높은 편이긴 한데 제가 신뢰도가 높은 거는 차트의 신뢰도가 높은 거는 1분봉보다 5분봉이 높고 1시간 봉보다 4시간 봉이 높고 4시간 봉보다 6시간 봉이 높고 6시간보다 1봉상이 높고 1봉상보다 주봉상이 더 넓거든요. 근데 제가 4시간 봉상으로 말한 거는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1봉상으로는 제가 100%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60에서는 뚫습니다 했는데 진짜 뚫었잖아요. 근데 4시간 봉 프레임으로 봐서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해줄지 안 해줄지에 대한 이 지분 매매도 맞지만은 이거는 제가 4시간 봉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신뢰도를 높게 보려면 추세를 뚫어줘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를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추세가 어디냐면 이 60일선입니다. 저희 오늘 제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제 브리핑 와중에 이 60일선이 저항을 맞았거든요. 이 저항을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이 61선인 레벨 70K 레벨을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주면 4시간 봉상으로 N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근데 이 1시간 봉상으로 61선을 못 뚫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는 68.34 112선이 68.34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좀 흘러가지고 68.7이나 8까지 제대로 보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68.6에서 8까지 하락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새벽에 이거를 보고 68.3까지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시간 뒤에 68.8K까지 왔었거든요. 68.8K 이 레벨이 68.8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111선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68.7K 후반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추세가 이어질지 이거를 못 뚫고 내려오면 어쨌든 111선의 지지를 받을 거거든요. 받고 난 다음에 쌍바닥, 이 전에 쌍바닥이랑 이 111선이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매수세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 지지 라인은 이 쌍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쌍바닥과 68.8K와 111선이 둘 다 만나는 구간을 저는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이게 이탈이 되면 1년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지만은 비트 시향은 여기서 단기 시향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구간을 말씀드렸고, 좀 때마침 60에서 왔거든요. 이걸 뚫으면 현물 ETF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오를 것이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예전 라이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조금 승인이 안 날 것이다 라고 캐시우드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 3월달에 제가 라이브 영상이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날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승인이 났잖아요. 왜 승인이 났냐면 미국은 지금 현재 대선 기간입니다. 대선 기간이랑 블랙록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썸네일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영상으로서 블랙록은 민주당의 최고 후원자거든요.
최고 후원자이기 때문에 그 대선 기간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으면 승인이 날 것이다. 이번에는 다르다. 그래서 블랙록이 이번 대선 기간을 이용해서 블랙록 세계 1위에 대한 이 선두주자로 갈 것이다. 이런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그레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양보다 지금 블랙록이 지금 앞섰거든요. 오늘 딱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 증권이 분류돼도 출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캐시우드가 뭐 비관적이니 뭐 이런 사람들 뭐 쉐어즈는 낙관적이니 이런 애들은 그냥 따까리야 따까리. 제일 큰 형님이 민주당의 최대 후원자인 이 블랙록 레리 핑크 형님이 그냥 승인 난다라고 하면 승인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5월 1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110에서는 이탈이 되었지만은 신기하게 좀 이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네, 진짜 드문 경우인데 이게 흰 색깔이 올라와야 됩니다. 네, 흰 색깔이 896일선 이 보라 색깔이 크로스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정배열 구간이거든요. 다른 애들은 정배열이 다 됐거든요. 이 448일선과 896일선을 제외하고는 다 정배열이 됐는데 이 두 개의 이평선만 남았었는데 아직 정배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별이 완성이 안 된 상황에서 111선 하락은 괜찮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별이 완성이 되면 이탈되면 위험하겠지만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정별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 가대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낙폭 가대 영역이다. 좀 너무 낙폭이 심해서 지금 현재 가매도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기준이 있죠. 이 정별이 완성이 되기 전에 하락은 111선의 밑에 있잖아요. 이거는 낙폭 가대 영역입니다.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111선이 하락하면 제가 비트코인도 위험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잘 해줬잖아요. 그 지지할 이유에 대해서 뭐 거시경제나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61선도 여기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고 이거를 적중을 시켰죠. 그래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봐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에 대해서 차트에서 낙폭 가대 영역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서 35% 올라옵니다. 예, 낙폭 가대 영역이었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그널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제일 빠르게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이것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일봉상으로는 61선을 뚫을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저기서는 타점을 잡는 방법이고, 큰 그림이 일봉상으로는 큰 흐름에서는 61선을 위로 안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이 비트코인은 여기 있을 때 이 구간에 해당되고 있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만약에 63K가 떨어지면 제가 111선까지 내려올 거라고 했죠. 미국 경제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가 그래도 단단하긴 하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111선을 지지를 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11선 내려오기 전부터, 그래서 111선 지켜줄 겁니다. 63K가 깨지면 111선까지 온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오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뭐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렇게 너무 잘 맞추는 이유가 뭐 제가 아니고 이 이평선 덕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뭘 또 한 가지 바라고 했죠. 미국 증시. 뭘 바라고 했냐면 미국 증시 61선 위로 안착하는지 바라고 했죠. 이제는 111선을 미국 증시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먼저 미국 증시에서 봤으면 미국 증시가 61선 위로 안착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한 2-3일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61선 위로 안착이 될 경우에 이제 이틀 구간이거든요. 이제 3일이 만들어지는데 오늘도 61선을 위에서 안착이 마감이 된다면 비트코인도 61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61선 위로 비트코인이 올라왔죠. 그 이유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3일 정도 보라고 했죠. 3일 정도 안착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올랐죠. 지금 나스닥은 최고점입니다. S&P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는 지금 최고점이 아니죠. 그래서 최고점 이상으로 뚫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저항을 뚫으면 지금 현재 저항이잖아요. 여기가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항을 맞고 떨어졌으니까 112선까지. 그래서 이 저항을 저는 뚫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뚫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뚫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저항연 라인을 이거 뚫으면 나중에 되면 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걸 비교로 해서 말씀드렸냐면 여기 비트코인이 17,000불에서 2만 500불까지 왔을 때 제가 이때 브리핑에서도 25.2K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레벨을 뚫으면 나중에 훗날 이 계속 저항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19.8K까지 하락하거든요. 이거를 뚫으면 나중에 되면 지지 역할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박스권에 머무르서 이 지지 라인이 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지 라인, 꼬리를 정확하게 다는 법은 여기서도.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큰 호재가 남아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이 정고점을 뚫기 전에는 저는 이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 영역이라고 봅니다. 뭐 낙폭과대 영역이라고 말하기 표현하기 못하지만은 그만큼 좀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나 S&P나 둘 다 커플링처럼 항상 가거든. 항상 올랐다가 지금 뭔가 비트코인만 지금 뭔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뭐 힘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고점 못 뚫고 있죠. 저는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면 저는 이 고점을 뚫을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같이. 어쨌든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단기적으로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이 추세일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추세일지에 대해서는 1시간 봉상으로 60일선을 뚫으면 어떤 추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뢰도를 얻어 가셔라. 그래서 4시간 봉상으로 시간봉 프레임이 신뢰도가 없으니까 추세를 뚫어야 돼요. 추세가 더 중요합니다. 짧은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60일선을 뚫는지에 대해서 보면 4시간 봉상으로 N자용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은 단타보다 스윙이 더 쉬워요. 그 이유를 지금 금방 얘기를 드렸거든요. 일봉상으로 큰 흐름으로는 뭐 이런 단기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세세한 걸 더 많이 알아야 돼요. 60일선 이 뚫는지 봐야 되고 4시간 봉상으로 이게 N자용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일봉상 큰 흐름으로서는 110일선 이탈이 되기 전까지 그냥 쭉 들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고점은 저는 무조건 뚫을 것이라 보고 있고, 이 고점이 지금 현재 고점이 어디냐면 74K거든요. 74K를 저는 뚫을 것이라 보고 있고, 지금도 70K 밑이잖아요. 70K 밑이니까 6% 이상 비트코인 저는 여기서 더 오를 것이라고 공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짜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얼만큼 더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항상 110일선이 왔을 때 얼만큼 상승했냐면 고점이 90% 올랐습니다. 90%. 그쵸? 고점 대비. 그러면 항상 111선이 오고 난 다음에 90% 오른다. 그러면 그 90% 레벨이 어디냐면 일단은 10만 달러까지 간다. 10만 달러. 딱 90% 10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텔레그램에서도 비트코인은 곧 100K 10만 달러에 한 달 안으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냥 여러분들 기분 좋아라고 얘기 드린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이 내용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한 달 기간은 제가 예상을 대략적으로 예상한 거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오늘 뭐 비트코인 단기적인 추세 어떤 라인을 뚫어야 갈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브리핑 와중에 좀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뚫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60일선 뚫고 안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안착하는지, 한 4시간 봉상으로 안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저는 블랙록이랑 전부 다 승인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승인 되고 난 다음에는 뭐 하락하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염려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트가 승인이 됐을 때는 정별 구간이었습니다. 정별이 완성이 되는 과정이었잖아요. 정별 구간이었잖아요. 정별 구간에서는 제가 잠시 고평가되어 있고 상승 추세가 시작됐구나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주가가 쉬어가는 자리, 그 다음에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쉬어가는 자리에 112일선 레벨이라 했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쉬었죠. 낙폭과대 영역 이후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배열에서 기대감을 받고 쭉 상승을 했고, 그 기대감이 실제로 승인하니까 주가가 쉬어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낙폭과대 영역으로 됐기 때문에 아직 정배열이 아직 완성이 안 됐죠. 단기 평선들만. 그죠?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비트코인 ETF랑 이더리움 ETF랑은 좀 다른 추세로 보일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비트코인 1시간 봉상으로 60일선을 뚫어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현재 뭐 저항을 딱 60일선 지금 브리핑 와중에 저항을 맞고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이거 단톡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이미. 그래서 재진님 뭐 거의 70.1K 정확하다, 이제 이걸 뚫나 못 뚫냐 차이냐고 제가 그걸 보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 단톡방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직 68K 뭐 초중반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1선 1시간 봉으로 말씀드린 거고, 70.1K를 뚫어줘야 추세적 반등인지, 추세적으로 반등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인지, 이건 저는 일단은 111선 터치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터치를 했으면 이게 추세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못 뚫고 있어도 지지를 확인을 하고 갔으니까 뚫을 것이라고 봤는데 지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 못 뚫으면 111선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이 뚫지 못하면 뚫으면 그냥 이거 여기까지 터치 안 되고 가겠구나 하는데, 제일 좋은 건 터치하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때처럼 요때 터치하고 났는데 갔죠. 터치를 하고 공포를 주고 개미들 털고 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시고, 뭐 개미들이 안 털고 갈 것 같으면 60에서 뚫어주겠죠. 근데 아직 못 뚫어주고 있으니까 이 레벨을 잘 보셔라. 일단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매매 뭐 단기적인 것들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